그 팔찌 어디서 났어?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의 가장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너 이름이 뭐야? 강하늘이에요. 엄마 이름이 뭔데? 박은지요. 근데 아저씨는 왜 울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늘이의 손목에 찬 은색 팔찌, 별 모양 장식이 달린 독특한 디자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다. 준수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은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다. 별은 은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달 모양 조각은 자신을 상징했다. 강씨 성을 쓴다는 것은 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10년. 준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지. 그리고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딸.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들린다. 하늘아, 엄마 왔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수는 온몸이 얼어붙는다.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박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준수를 보고 경직된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진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은지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다. 강준수, 당신이 여기 왜? 은지야. 준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집주인이 당신이었어? 정말 기가 막히네.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다니. 하늘이가 두 어른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고 엄마 뒤로 숨는다. 엄마, 이 아저씨 아까부터 이상해요. 내 팔찌 보고 울었어요.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팔찌를 본 준수의 반응으로 모든 것을 직감한다. 하늘아, 방에 들어가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다.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좁은 거실에 두 사람만 남겨진다. 이 아이, 내 딸이야? 준수의 질문에 은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당신이 원했겠어? 재벌 3세인 당신한테 이런 짐이 되고 싶었겠어? 짐이라고? 내 딸을 짐이라고 해? 은지가 돌아서서 준수를 똑바로 본다. 1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폭발한다. 그럼 뭐야? 당신 어머니가 내게 던진 수표 다발을 잊었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하신 말씀도 난 그때 알았어. 우리는 애초에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는 걸. 준수가 할 말을 잃는다. 어머니의 행동은 알고 있었지만 은지가 이렇게 상처받았을 줄은 몰랐다.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았어. 나는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자야. 하지만 내 딸만큼은 그런 취급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은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다. 그래서 혼자 키운 거야? 10년 동안? 혼자가 아니야. 하늘이가 있었어. 이 아이가 내 전부였어. 준수가 주변을 둘러본다. 낡은 가구들, 곰팡이 핀 벽지, 새는 천장. 이런 곳에서 자신의 딸이 자라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누른다. 은지야,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신은 곧 결혼할 사람이잖아. 신문에서 봤어. 최유진 씨와 내년 봄에 결혼한다면서? 준수가 깜짝 놀란다. 은지가 자신의 근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건 됐어. 설명 안 들을 거야. 월세는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달까지는 꼭 마련할게. 은지가 등을 돌린다. 대화는 여기서 끝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준수는 떠날 수가 없다. 하늘이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엄마, 아저씨 아직 안 갔어? 하늘아,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하늘이가 준수를 올려다본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 정확히 어린 시절 자신의 눈과 닮아 있다. 아저씨, 우리 집이 좁죠? 엄마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는데 돈이 없대요. 하늘아. 은지가 아이를 다그치지만 하늘이는 개의치 않는다. 아저씨는 돈 많아 보여요.
양복도 비싸 보이고 준수가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춘다. 하늘아, 뭐가 제일 갖고 싶어? 엄마가 아프지 않는 집이요. 그 대답에 준수의 가슴이 찡해진다. 9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장난감도 예쁜 옷도 아닌 엄마의 건강이라니. 엄마가 어디 아파? 몰라요. 근데 밤에 기침해요. 그리고 가끔 울어요. 준수가 은지를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 준수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낸다. 은지야, 이거 필요 없어. 은지가 단호하게 거절한다. 월세 걱정하지 마. 당분간 받지 않을게. 동정 받고 싶지 않아. 동정이 아니야. 내가 하늘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하늘이가 두 어른을 번갈아 본다. 엄마, 아저씨가 좋은 사람 같은데? 하늘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뉘지 않아.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준수가 일어선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은지만 불편할 것 같다. 나갈게. 하지만 은지야,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야. 준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하늘이가 뛰어와 그의 손을 잡는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준수가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작고 여린 손을 가지고 있다니. 감천동을 벗어나 시내로 향하는 길. 김 기사가 백미러로 준수를 본다. 도련님 찾으셨군요. 응? 10년 전부터 찾고 계시던 분 말입니다. 준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찾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지의 차가운 반응,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긴 딸. 김 기사,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따르시면 됩니다. 마음? 도련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준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최유진과의 결혼, 회사의 미래, 어머니의 기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이를 만나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린다. 유진이다. 오빠 어디야? 오늘 웨딩드레스 피팅하기로 했잖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또야?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준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강남의 한 웨딩샵. 최유진이 혼자서 드레스 피팅을 하고 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언니, 신랑분이 안 오시네요? 직원의 말에 유진의 표정이 굳어진다.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 준수의 행동이 이상하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댄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사장님? 유진의 비서 김미영이 들어온다. 준수 오빠 뒷조사 결과 나왔어? 네. 어제 부산 감천동에 다녀왔습니다. 회사 소유 건물의 월세 체납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체납자? 직접? 유진이 미간을 찌푸린다. 준수가 그런 일에 직접 나설 리가 없다. 더 자세히 조사해봐.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준수 오빠와 어떤 관계인지. 알겠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자신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하겠다고. 강씨 가문의 본가.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에서 강준수의 어머니 문정희가 차를 마시고 있다. 30년간 시중을 든 가정부 박순자가 다가온다. 사모님, 도련님이 요즘 이상하시죠? 왜? 어제 부산에 다녀오셨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문정희가 찻잔을 내려놓는다. 준수의 변화를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혹시 10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박순자의 말에 문정희의 얼굴이 굳어진다. 10년 전 자신이 박은지를 쫓아낸 일. 아직도 가슴 한편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기억이다.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이미 사라졌어. 하지만 문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만약 은지가 다시 나타난다면? 유진과의 결혼에 문제가 생긴다면? 순자야, 준수 동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네, 사모님. 문정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후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다음 날 아침 감천동 원룸. 하늘이가 혼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그리고 찬밥으로 간단한 식사를 차린다. 엄마, 일어나세요. 은지가 기침을 하며 일어난다.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있어 보인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늘이가 아침 다 차렸네? 네. 계란 후라이도 안 탔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9살에 이미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 진짜 안 와요? 왜? 또 오길 바라? 아니요. 그냥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서운 사람 같지 않고. 은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늘이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리워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어제 준수를 만나고 뭔가 달라진 것 같다. 하늘아,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야 해. 네. 그런데 엄마 오늘 청소 일하지 마세요. 기침 심해졌어요. 은지가 쓴웃음을 짓는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준수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머릿속은 복잡하다. 어제 만난 하늘이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오빠. 유진이 나타나 마주 앉는다. 어제 연락도 없이 어디 갔어? 회사 일이 있어서. 무슨 일? 비서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던데? 준수가 당황한다. 유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개인적인 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준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늘이의 존재를 말할 수도 없고 은지를 만났다고 할 수도 없다. 유진아, 미안해. 요즘 좀 복잡해서. 뭐가 복잡해? 우리 결혼까지 3달밖에 안 남았어. 준수가 고개를 든다. 결혼. 3개월 후면 유진과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제 하늘이를 만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틀 후 준수가 다시 감천동을 찾는다. 이번에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다. 아이 옷과 장난감, 그리고 좋은 음식들이 들어있다. 문을 두드리자 하늘이가 달려나온다. 아저씨, 진짜 왔어요? 응. 하늘이 보고 싶어서. 하늘이의 얼굴이 환해진다. 은지가 뒤따라 나오며 준수가 들고 온 쇼핑백을 본다. 뭐예요, 이게? 하늘이 선물이야. 그리고 너를 위한 것도 있어.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엄마, 왜요? 선물인데. 하늘이가 아쉬워한다. 준수가 무릎을 꿇고 하늘이에게 말한다. 하늘아, 아저씨가 하늘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가져온 거야. 정말요? 친구요? 응. 하늘이가 원한다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에게 준수는 새로운 존재다. 그럼 아저씨,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저녁 시간,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준수가 사온 음식들로 차린 상차림이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먹는다. 그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하늘아, 천천히 먹어. 은지가 딸을 달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하다. 준수의 배려가 고맙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살아요?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준수가 멈칫한다. 응. 아저씨는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럼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하늘아. 은지가 아이를 제지한다. 엄마는 왜 자꾸 그래요? 아저씨 좋은 사람인데. 준수가 하늘이를 바라본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하늘아, 아저씨도 하늘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 사정이 있어.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한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늘이가 잠든 후 은지와 준수가 작은 거실에 앉아 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왜 계속 와? 뭘 원하는데? 은지의 질문에 준수가 잠시 망설인다.
하늘이를 알고 싶어. 내 딸인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10년 동안 몰랐으면서 이제 와서? 몰랐던 게 죄라면 인정할게.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은지가 비웃는다. 아빠 역할? 당신은 곧 결혼할 사람이야.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이. 그건 뭐, 우리를 숨겨둔 채로 살겠다는 거야? 준수가 할 말을 잃는다. 은지의 말이 맞다. 자신은 3개월 후 유진과 결혼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은지야,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우리한테 오지 말았어야지. 하늘이가 기대하기 시작했어.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은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10년 동안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지 마. 준수가 고개를 숙인다. 자신의 등장이 오히려 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은지야, 난 정말 그만해. 이제 그만 가줘. 은지가 등을 돌린다.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준수는 할 수 없이 일어선다. 같은 시각 서울. 유진이 비서 김미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부산 감천동에 사는 사람은 박은지라는 29세 여성과 강하늘이라는 9세 여아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진다. 박은지라는 이름이 낯익다. 박은지. 혹시 10년 전 그 여자? 조사해보니 10년 전 강 사장님과 교제했던 간병사가 맞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린다. 10년 전 자신이 준수를 만나기 직전에 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9세 딸이 있다. 9세면 설마. 네, 시기상 강 사장님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주저앉는다.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그 아이가 정말 준수 오빠 딸인지 확실히 해봐. DNA 검사까지는. 방법을 찾아봐. 그리고 그 여자 주변 사람들도 알아봐. 약점이 있을 거야.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다음 날 감천동 초등학교. 하늘이가 교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크레용 대신 연필로만 그림을 그린다. 하늘아, 왜 색칠 안 해? 친구 민지가 물어본다. 크레용 없어요. 없어? 그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엄마가 아파요. 나중에 사주신대요. 하늘이가 태연하게 대답한다. 가난에 익숙해진 아이의 모습이다. 선생님이 다가와 하늘이의 그림을 본다. 연필로만 그렸지만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다. 하늘아,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이 사람들은 누구야? 가족이요. 엄마, 나, 그리고. 하늘이가 망설인다. 그리고 아빠요. 제가 상상한 아빠예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빠 얼굴은 어제 만난 준수를 닮아 있다. 저녁 은지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다. 의사의 말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관지염이라고 한다. 약 잘 드시고 푹 쉬세요. 계속 무리하시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지는 쉴 수가 없다. 하늘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일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10년 전을 떠올린다. 대학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던 시절, 치매에 걸린 박영감 할아버지를 돌보던 시절, 할아버지는 항상 미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 은지는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자신을 미영이라고 부르게 했다. 그때 만난 것이 의대생 강준수였다. 할아버지 진료를 담당하던 교수의 조카였던 준수.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점점 사랑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준수의 어머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수표 다발과 함께 던져진 모욕적인 말들. 그날 은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서울 준수의 사무실. 준수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책상 위에는 하늘이가 그려준 가족 그림이 놓여 있다. 비서가 들어온다. 사장님, 최유진 씨가 오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오셨습니다. 준수가 놀란다. 유진의 아버지까지 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다. 곧 유진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이 들어온다. 최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준수군 앉게. 무슨 일이신지. 자네가 부산에서 만난 여자와 아이 얘기야. 준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벌써 알려진 것인가? 그게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그 아이는 자네 딸이 확실하군. 준수가 깜짝 놀란다. 언제 DNA 검사를 했다는 것인가? 어떻게? 방법이야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최 회장이 준수를 똑바로 본다. 준수군, 자네 처지를 생각해봐. 우리 두 회사의 합병, 자네 미래, 모든 게 이 결혼에 달려 있어. 최 회장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제 딸이, 딸, 1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딸이 갑자기 그렇게 중요한가? 유진이 나서서 말한다. 오빠,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갑자기 딸이 생겼으니까 당황스럽겠지.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그 아이를 도울 수 있어. 도운다는 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비도 대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준수가 고개를 젓는다. 그럴 수는 없어. 하늘이는 숨겨둘 존재가 아니야. 최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변한다. 그럼 자네는 우리와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준수군, 잘 생각해봐. 자네 회사도 우리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울 거야. 협박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은지가 청소 일을 하러 간 빌딩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은지가 당황한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다른 청소업체에 연락해봐도 모두 거절당한다. 죄송해요. 자리가 없어서. 명백히 누군가가 뒤에서 조작한 것이다. 은지는 직감적으로 안다. 이것이 준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의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박은지 씨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세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강준수 씨의 약혼자예요. 은지의 얼굴이 굳어진다. 드디어 온 것이다. 오늘 저녁 7시 명동 소공동 하얏트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안 나오시면 더 곤란해질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다. 은지는 무력감을 느낀다. 저녁 7시 하얏트 호텔 로비. 화려한 옷을 입은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최유진 씨, 저? 앉으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한다. 두 여자가 마주 앉는다. 10년의 세월과 계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직장에서 잘렸죠? 그것도 하루 만에 여러 곳에서. 은지가 아무 말하지 않는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박은지 씨가 이 도시에서 발붙일 곳을 없애버릴 거예요. 왜 이런 짓을? 왜요? 제 남자를 뺏으려고 하니까요. 유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다. 뺏는다니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왜 준수 오빠가 계속 당신을 찾아가죠? 왜 요즘 들어 저와 만나는 것을 피하죠? 은지가 할 말을 잃는다. 박은지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과 준수 오빠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유진이 가방에서 수표를 꺼낸다. 5억입니다. 이 돈을 받고 부산을 떠나세요. 아니, 한국을 떠나세요. 은지가 수표를 보며 숨이 막힌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다. 딸아이 교육비도 충분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거절합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한다. 거절? 왜요? 이 돈이면 당신 딸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제 딸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돈이 아니라. 유진이 비웃는다. 아빠요? 준수 오빠는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당신 딸의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준수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박은지 씨,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온건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거절하시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당신 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순간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날 밤 은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늘이가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다. 엄마, 늦었네요. 응, 미안. 일이 좀 늦어져서. 은지가 딸을 바라본다. 순수하고 맑은 눈빛. 이 아이만큼은 더러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 없다. 하늘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 다른 곳이요? 왜요? 그냥 더 좋은 곳에서 살면 어떨까 해서.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한다. 근데 엄마, 그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아저씨? 어제 온 그 아저씨요. 또 올 거라고 했는데. 은지의 가슴이 아려온다. 하늘이는 벌써 준수에게 정을 붙이기 시작했다. 하늘아, 그 아저씨는 바쁜 사람이야. 자주 못 올 거야. 하늘이의 얼굴이 실망스러워진다. 그럼 나는 계속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은지의 심장을 찌른다. 다음 날 준수가 유진을 찾아간다. 유진이 은지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유진아, 내가 은지를 만났다고? 응, 만났어. 그리고 제안도 했고. 유진이 태연하게 대답한다. 무슨 제안? 5억 주고 한국 떠나라는 제안. 당연한 거 아니야? 준수가 화를 낸다. 당연하다고? 내가 무슨 권리로? 내 권리? 나는 당신 약혼자야. 3개월 후면 당신 아내가 될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해봐. 그 여자와 아이를 어떻게 할 건데? 준수가 할 말을 잃는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을. 시간? 벌써 3일째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유진이 최후 통첩을 한다. 이번 주말까지.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준수가 섬뜩함을 느낀다. 유진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날 저녁 은지가 하늘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갑자기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온다. 아가씨, 혹시 박은지 씨 맞나요? 네. 누구세요? 저는 박영감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아가씨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은지가 깜짝 놀란다. 박영감은 자신이 간병했던 치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아가씨를 찾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박영감이 하늘이를 본다. 이 아이가 준수 그 친구 딸이지요? 은지가 당황한다.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박영감의 눈빛이 또렷하다. 치매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 할아버지, 치매는 연기였어요. 오래전부터. 은지가 더욱 놀란다. 박영감이 자신의 집으로 은지 모녀를 데려간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은 집이다. 할아버지, 연기라는 게 무슨. 앉으세요. 긴 얘기예요. 박영감이 차를 끓이며 말하기 시작한다. 50년 전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미영이었죠. 은지가 깜짝 놀란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계속 불렀던 그 이름이다. 미영이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나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지금의 준수와 은지 양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반대했어요. 결국 미영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했죠. 박영감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다. 그 후 나는 미영이를 잊기 위해 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미영이 이름만 부르면서 현실을 외면하려고 했죠. 그럼 10년 전에 저에게 은지 양이 미영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미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본다. 할아버지는 배우였어요? 박영감이 웃는다. 그런 셈이지. 50년간 연기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왜 지금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지 양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50년 전의 나처럼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박영감이 은지의 손을 잡는다. 나는 5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미영이를 지키지 못한 것을. 그런데 은지 양도 그런 후회를 하며 살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중요한 현실이 있나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한다. 맞아요. 엄마,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은지가 딸을 바라본다. 9살 아이의 순수한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은지 양,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준수 그 친구를 여기로 불러보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박영감의 눈빛에 결심이 서려 있다. 5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이제야 해보려고 합니다. 은지가 망설인다. 준수를 불러도 될까? 다음 날 저녁 준수가 박영감의 집을 찾아온다. 은지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것이다. 은지야, 무슨 일이? 문이 열리고 박영감이 나타난다. 준수가 깜짝 놀란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준수야. 할 얘기가 있어. 10년 만에 만난 박영감.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 할아버지, 치매는 연기였어. 10년 전부터, 아니, 50년 전부터. 준수가 당황한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인가. 거실에는 은지와 하늘이가 앉아 있다. 하늘이가 준수를 보고 달려온다. 아저씨, 왔어요? 준수가 하늘이를 안아올린다. 자신의 딸을 안는 따뜻함을 느낀다. 하늘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박영감이 준수를 보며 말한다. 앉아봐, 준수야.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준수가 긴장하며 앉는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준수야, 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박영감이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50년 전 나처럼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준수가 박영감을 바라본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50년간의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다. 나는 미영이를 사랑했지만 포기했어. 부모의 반대, 사회의 시선, 계급의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5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 매일매일 미영이를 그리워하면서. 박영감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50년 전 젊은 여성의 사진이다. 이게 미영이야.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왔더군. 영감아, 우리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라고 말하면서 준수와 은지가 숨을 죽이고 듣는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 진정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 없이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박영감이 준수를 똑바로 본다. 준수야,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50년 전의 나처럼 후회할 선택을 할 것인가? 준수가 은지와 하늘이를 바라본다.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여기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박영감의 말을 들은 준수가 천천히 일어선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10년간의 혼란과 망설임이 사라지고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준수가 은지에게 다가간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보내지만 준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은지야,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하늘이를 모르고 살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망설여서. 준수 씨, 이제 확실해졌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와 하늘이야.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 하늘이가 두 어른을 번갈아 본다. 아저씨, 정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준수가 하늘이를 안아올린다. 그럼 하늘아, 아빠가 이제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아빠? 하늘이의 눈이 커진다.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응, 아빠야. 늦게 나타난 아빠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이와 엄마를 지킬게.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10년을 기다린 그 말을 드디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유진이 아버지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준수가 자신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뭐라고? 연락도 없이 약속을 취소했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네, 강 사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유진이 핸드폰을 집어던진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버지, 최 회장이 딸의 부름에 들어온다. 왜 그러느냐? 준수 오빠가 저를 피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여자 때문이에요.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럼 우리도 본격적으로 나서야겠구나. 무슨 뜻이에요? 강준수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면 우리가 직접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지. 최 회장이 비서를 부른다. 강준수 회사 주요 거래처들에게 연락해. 당장 계약 검토하라고 해. 아버지, 그러면 내 결혼을 방해하는 놈들은 다 없애버릴 거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일주일 후 준수의 회사. 전무가 급하게 준수를 찾아온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주요 건설 프로젝트 3개가 일주일 사이에 모두 취소됐습니다. 준수가 놀란다. 취소? 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최그룹과 관련된 업체들이에요. 준수가 주먹을 꽉 쥔다. 유진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어느 은행? 최그룹 계열 은행들이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예상했던 일이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 최그룹과 관련 없는 업체들로. 하지만 사장님, 최그룹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할 수 있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준수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장님, 혹시 이 모든 게 사적인 일 때문인가요? 전무의 질문에 준수가 잠시 망설인다. 미안해. 내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줘서. 아닙니다. 저희도 사장님 편이에요. 같은 시간 부산. 은지가 하늘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박은지 씨, 나와보세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다. 누구세요? 저희는 채권회사 직원입니다. 이 집 임대료 6개월치와 연체 이자를 당장 지불하셔야 합니다. 연체 이자요? 준수 씨가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강준수 씨가 우리에게 채권을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 1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은지가 당황한다. 준수가 그럴 리 없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여기 서류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지만 은지가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 뿐이다.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하늘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무서워한다. 엄마,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은지가 딸을 달래며 마음이 아프다. 준수를 믿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박영감의 집. 은지가 하늘이와 함께 찾아왔다.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무슨 일이야, 은지야? 은지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한다. 박영감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건 준수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최유진 그 여자야. 분명히. 박영감이 생각에 잠긴다. 은지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50년 전에 내가 포기했던 것을 이번엔 끝까지 해볼 거야. 박영감이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50년 전 미영이와의 사랑을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야. 그리고 박영감이 특별한 서류 하나를 꺼낸다. 이건 내가 미영이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 분할 서류야. 50년 전에 공증까지 받아뒀어. 재산 분할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미영이에게 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지. 박영감의 눈에 결심이 서린다. 이제 그 재산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준수가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어젯밤 은지에게서 온 절망적인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다. 박영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와 하늘이가 짐을 싸고 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준수 씨,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뭘? 채권회사에 넘기시고, 저희를 쫓아내시고, 준수가 깜짝 놀란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은지가 어제 받은 서류를 보여준다. 준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진다. 이건 위조야. 내 서명이 아니야. 위조요? 유진이야. 유진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영감이 나서서 말한다. 준수야, 이제 그만 결판을 내야 해. 할아버지, 50년 전에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야 해. 진정한 사랑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해. 박영감이 낡은 상자를 준수에게 보여준다. 이게 뭐예요? 50년 전 미영이와의 사랑, 그리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야. 이제 이걸로 너희를 도와주겠어. 상자 안에서 나온 재산 관련 서류들을 본 준수가 놀란다. 할아버지, 이 정도 재산이면 충분히 최그룹과 맞설 수 있어. 서울 KBS 방송국. 준수가 박영감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선다.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준수 씨,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이유가 뭔가요? 최유진 씨와의 결혼 관련인가요? 준수가 마이크 앞에 선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플래시가 터진다. 저는 오늘 3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수가 깊은 숨을 쉰다. 첫째, 저에게는 10년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둘째, 최유진 씨와의 결혼은 취소합니다. 더 큰 술렁임이 일어난다. 셋째, 저는 제 딸과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한다. 그럼 최그룹과의 합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기합니다. 사업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요. 재정적 타격이 클 텐데. 박영감이 마이크 앞에 선다.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영감을 주목한다. 저는 박영도라고 합니다. 50년 전 사랑을 포기했던 늙은이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만큼은 사랑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 재산으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부산 해운대.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준수, 은지, 하늘이가 함께 살고 있다. 준수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하늘이가 뛰어와 준수에게 안긴다. 정말? 우리 하늘이 최고네. 은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미소 짓는다. 10년을 기다린 이런 평범한 행복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은지야, 도와줄까?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준수가 은지의 뒤에서 앉는다.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를 선택해줘서. 박영감이 저녁 초대를 받아 찾아온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달려가 박영감을 안는다.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네. 아빠랑 엄마랑 매일 같이 있으니까 더 크는 것 같아요. 박영감이 행복해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미영아, 이제 할아버지도 행복해졌어. 내가 이뤄주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이 이뤄주었거든.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인다. 석양이 지는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간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석양빛에 따뜻하게 물들어 있다. 서울 강남 최유진의 펜트하우스. 텔레비전에서 준수의 기자회견이 재방송되고 있다. 유진이 와인잔을 벽에 내던진다. 감히 나를 버려? 유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비서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받은 모욕을 봤어? 전국의 생방송으로. 유진이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아버지, 봤죠?
강준수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유진아,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그 박영감이라는 늙은이 조사해보니 재산이 상당하더군. 하지만 약점도 있어. 최 회장의 목소리에 음흉함이 배어 있다. 50년 전 그 미영이라는 여자 사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도 낳았어. 그런데 그 자식이 바로 누구예요? 박은지의 친어머니야. 유진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은지는 박영감이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야.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운명적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유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진다. 재미있네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 볼까요? 부산 준수의 새로운 사무실. 희망건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에서 준수가 직원들과 회의 중이다. 사장님,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 반응이 좋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준수가 기뻐한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사업과는 다르지만 이런 의미 있는 일이 더 보람차다. 박영감님 덕분입니다. 투자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천사 같으세요. 그때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사무실로 뛰어온다. 아빠, 저 왔어요. 하늘아, 학교는 어땠어?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가 좋은 일 한다고. 하늘이의 말에 준수의 가슴이 뿌듯해진다. 정말? 우리 하늘이가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아빠도 기뻐.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댁에 갔어. 저녁 준비하러. 하늘이가 준수의 무릎에 앉으며 말한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준수가 딸을 꼭 안는다. 이런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박영감의 집.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다. 할아버지. 은지가 급하게 달려가서 박영감을 부축한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하지만 박영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은지가 급하게 준수에게 전화한다. 준수 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 지금 가겠어. 준수가 하늘이와 함께 급하게 달려온다. 박영감은 소파에 누워있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늙어서 그래. 아니에요.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결국 세 사람이 박영감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향한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박영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알려준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 준수와 은지가 충격을 받는다. 얼마나? 길어야 6개월입니다. 박영감이 담담하게 말한다.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할아버지,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너희 덕분에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 병원에서 돌아온 후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다. 무거운 분위기가 흐른다. 할아버지, 치료받으세요. 은지야,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어렵대. 하늘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인데. 박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고마워, 하늘아. 할아버지를 가족이라고 해줘서.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준수가 박영감의 다른 쪽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고맙다, 준수야. 하지만 나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요? 유진이와 최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없어지면 너희를 보호할 힘이 약해져. 박영감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낸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어. 이게 뭐예요? 내 재산을 너희에게 상속하는 서류야. 공증도 마쳤어. 은지가 놀란다.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 너는 미영이의 딸이야. 내가 5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고. 박영감이 은지를 바라본다. 그 이야기는 아직 안 했지만. 너 어머니 김미영 맞지?
은지가 깜짝 놀란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미영이는 나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그리고 딸을 낳았지. 그 딸이 바로 내 어머니야.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그럼 저는 내 사랑했던 여자의 손녀딸이야. 박영감이 은지의 손을 꼭 잡는다. 50년 전 미영이가 떠날 때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 그럼 혹시 DNA 검사를 해봤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박영감이 서류를 꺼낸다. 결과는 음성이었어.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그래도 미영이의 딸이니까 내 가족이나 다름없었어. 준수가 말한다. 그래서 은지를 도와주신 거군요. 그래. 미영이가 못다한 행복을 은지를 통해 이루고 싶었어. 하늘이가 갑자기 말한다. 그럼 할아버지는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박영감이 하늘이를 안으며 웃는다. 그럼 우리는 운명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평생 궁금했던 가족사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서울 최유진의 사무실. 유진이 사립탐정과 만나고 있다. 박영감과 박은지의 관계를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없지만 박은지의 외할머니가 박영감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유진이 흥미롭게 듣는다. 더 중요한 건 박영감이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입니다. 췌장암? 네, 길어야 6개월 시한부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완벽하네. 그럼 시간 문제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박영감이 이미 재산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증도 완료됐고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진다.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야? 강준수와 박은지, 그리고 강하늘입니다. 유진이 책상을 내리친다.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놨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표정을 짓는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설마 박영감이 죽기 전에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한 달 후 부산. 준수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박영감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할아버지, 오늘은 병원에 가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하지만 박영감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졌다.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아픈 거예요? 하늘이가 준수에게 물어본다. 응, 조금 아프셔. 하지만 우리가 잘 돌봐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이에요? 준수가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의사의 말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그때 준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강준수 씨죠? 최유진입니다. 준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뭐하러 전화했어? 만나자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없어. 박영감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면서요? 그분이 죽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걸요? 준수가 불안해한다. 무슨 뜻이야? 내일 오후 2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후회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다. 준수가 고민에 빠진다. 다음 날 오후 해운대 그랜드 호텔. 준수가 로비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다. 유진이 나타나자 두 사람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다. 뭘 얘기하려고 했어?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박영감 할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 유진이 서류를 꺼낸다. 50년 전 김미영 씨와의 관계. 정말로 단순한 연인 관계였을까요? 무슨 뜻이야? 김미영 씨가 박영감을 떠날 때 임신 중이었다는 건 알고 있죠? 준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작? 50년 전에는 DNA 검사 기술이 없었잖아요. 최근에 한 검사인데 박영감이 결과를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유진이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만약 박은지가 정말로 박영감의 친손녀라면? 그래서 뭐?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자기 여자로 만든 거죠. 준수가 충격을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가 있어요. 박영감이 은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독 관심을 보인 이유, 그리고 갑자기 막대한 재산을 상속해준 이유. 준수가 혼란에 빠진다. 호텔에서 나온 준수가 차 안에서 고민에 빠져 있다. 유진의 말이 사실일까? 하지만 박영감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준수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고 오래된 병원을 찾아간다. 50년 전 김미영이 출산했던 병원이다. 50년 전 자료요? 거의 남아있지 않을 텐데. 병원 직원이 난색을 표한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시간 후 직원이 낡은 출생기록부를 가져온다. 있네요. 1974년 3월 15일 김미영 씨 출산 기록. 준수가 기록을 자세히 본다. 아버지 성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미혼모였나 봅니다. 혹시 다른 단서는? 응급연락처에 박영도라는 분 이름이 있네요. 준수가 깜짝 놀란다. 박영도는 박영감의 본명이다. 이분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나요? 글쎄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응급연락처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준수가 혼란에 빠진다. 설마 유진의 말이 사실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수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박영감의 머리카락과 은지의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해보는 것이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준수가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99.7% 일치합니다. 친조부와 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준수가 주저앉을 뻔한다. 박영감과 은지는 정말로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사실이 왜 숨겨져야 할 비밀이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수는 박영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영감이 소파에 누워 있다.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같다. 할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준수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낸다. 박영감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알아버렸구나. 정말로 은지가 할아버지 친손녀인가요?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미영이와 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딸이야. 그럼 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야. 다만 숨긴 거지. 박영감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간다. 50년 전 미영이가 떠날 때 임신 중이었어. 하지만 우리 부모들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지. 미영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내 딸을 그 남자의 딸로 키웠어. 그럼 은지 어머니는 평생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 미영이가 비밀로 했거든. 그리고 은지도 마찬가지고. 준수가 이해하기 시작한다. 은지에게는 할아버지가 그냥 어머니의 옛 연인일 뿐이었군요. 그래. 그게 미영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자식들만큼은 이 복잡한 진실을 모르고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박영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운명이 참 묘하지 않니?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손녀가 너와 사랑에 빠지고 또 내 증손녀가 태어나고. 준수가 박영감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이 비밀, 은지에게 말해야 할까요? 박영감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어차피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은지는 그냥 할아버지의 손녀로서 마지막을 함께 해주면 돼. 진실을 아는 것보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 그때 은지와 하늘이가 시장에서 돌아온다. 할아버지, 오늘 좋아하시는 생선 사왔어요. 은지가 밝게 웃는다. 박영감이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고맙다, 은지야. 할아버지, 저녁 같이 먹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박영감이 증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한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이 둘러앉아 마지막 만찬을 한다. 박영감이 모든 이에게 말한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미영이가 못다한 사랑을 은지를 통해 받고 준수를 통해 진정한 가족을 만났어. 그리고 하늘이라는 천사까지 얻었어. 할아버지, 은지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할아버지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할아버지가 더 고마우셨어요. 저희에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박영감이 준수를 바라본다. 준수야, 사랑은 용기야.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라. 네,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아. 박영감이 증손녀를 바라본다. 할아버지를 잊지 마. 하늘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행복할 거야. 할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하늘이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항상 하늘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날 밤 박영감이 평화롭게 잠들었다. 50년간의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마지막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박영감이 도운 사람들,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배웅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미영 할머니와 행복하세요. 은지가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한다. 1년 후 부산 해운대. 준수와 은지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린다. 하늘이가 꽃을 뿌리며 웃는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응,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결혼식장에는 박영감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마치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 같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정말 행복해요. 준수가 영정에게 속삭인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박영감이 남긴 편지를 읽는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다. 너희들이 보여준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항상 사랑하고 행복하거라.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는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다. 그 별빛 속에서 박영감과 미영이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혈연까지도 초월한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다. 진정한 사랑에는 늦음이 없고 진정한 가족에는 혈연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